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이 처서입니다. 처서 지나면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 뭐 이런 거죠.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의 느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막 이러기 때문에 휴가 가지 못했던 분들 늦캉스에 대한 바람이 또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그 늦은 휴가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강연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람의 피부만 봐도 성격이 보인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함께 다양한 뷰티 솔루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두드려주세요. 오늘 화장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화장할 예정이십니까? 저도 직업상 본의 아니게 아니면 저 자천타천 매일 화장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특별한 강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훈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방훈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네. 모셨는데 소위 말해서 네. 이 업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20년간 청담에서 활동하면서요, 이 뷰티 트렌드를 선도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의 수석 아티스트로 활동 네네. 중이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본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 칭찬에는 이렇게 부끄러워지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1인 방송 시작해서 많은 또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 맞춤형 뷰티를 제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인 방송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저는 사실 조금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분들은 이미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이 미인이 되기 위한 공식이 아니고 자기의 또 다른 면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정보들을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뷰티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요즘에는요, 네. 코럴입니다. 코럴. 코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예전에는 막 핑크라든지 레드처럼 너무 선명하고 소녀소녀했다면 이제는 조금 은은한 그런 느낌들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와 관련한 얘기 해주실까요? 그럼요. 트렌드를 듬뿍 넣은 정보들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메이크업이라는 게요. 네.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메이크업이 성격을 드러내요? 네, 메이크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피부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까지 그래요?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고 점쟁이 방훈.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런 네. 얘기를 포함해서 방훈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항상 많은 여성분들의 맨 피부를 보게 돼요. 사실 자신의 맨 피부를 남자에게 이렇게 보여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피부를 보다 보면 정말 제가 한 해에 보통 거의 뭐 몇천 명씩이니까 20년이면 거의 6만 명 이상의 맨 피부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 피부를 보면 그분하고 이게 대화하고 그분의 삶에서 느껴지는 성격과 맨 피부에서의 일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보면 성격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여성의 그 피부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있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이라든지 많은 여성분들의 메이크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간혹은요,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피부에서 느끼는 느낌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직업이 선생님이신가 봐요 했는데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이걸 맞추는 재미가 약간 들리는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분의 뭔가 제 직업이나 성격을 맞추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아니 돗자리 까셔야 되겠어요. 이제 메이크업을 못 할 때쯤 이제 한번 직업의 전환을 생각을 해보려고 아니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맨피부를 보고 성격을 맞춘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작진들이 제 메이크업 전 얼굴을 찍더라고요. 그럼 한번 제가 감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도 그럼요. 그래요? 아유 처져 보여. 이게 맨피부예요? 피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게 맨피부예요? 와, 화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침에 오자마자 찍더라고요. 로션은 발랐죠, 로션은. 네. 제가 그냥 전문가적으로 볼 때는요. 첫 번째, 피부에 약간 유분기가 있으세요. 네. 이 뜻은 우리가 보통은 조금 예민한 성격들이 건조합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좀 건조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되게 예민하시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세상 태평하다. 나는 그리고 되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좀 나눠주는 스타일. 그건 정말 맞아요. 진짜요? 왜냐면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뭐는 나눠주시고. 정말로요? 흔히 그러잖아요. 50대가 되면 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만큼 표정에서도 우리가 보통 잘 웃는 분들은 네. 웃음의 주름을 많이 가져요. 맨 얼굴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온화하시면서도 네. 태평하시고 그런 성향이라고 느껴지시고 굉장히 자기애가 되게 강하세요. 그러셔가지고 본인의 각질마저도 사랑하시는. 에?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약간의 각질층이 있으세요. 그게 그래요? 얼굴이 피부가 좋으신데 그 안에 약간의 칙칙하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거. 좀 늘어지는. 약간 늘어짐과 각질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좀 여유 있는 성향이자 그러면서도 조금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걸 칭찬으로 들어야 되는데. 각질까지 사랑한 남자.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있어서 늘어져서 각질 관리 안 했지? 너 이거예요 지금. 약간 비슷한데요? 역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30대까지의 피부는 부모가 주고요. 30대 이후의 피부는 남편이 준다고. 그러니까 30대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피부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관리의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막 비싼 관리가 아니라 정말 좀 세심하게만 관리해도 네. 사실은 남자치고는 정말 좋은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분장해놨다가 방송 끝나면 바로 지우긴 해요.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잖아요. 일반적인 남성분들에 비해서 메이크업을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바로 지우시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모공이 늘어짐이라든지 네. 피지의 분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질은 약간 있었다라는 네네, 얘긴데 예, 각질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피부에서 제일 여성분들이 지저분하게 생각하시는 게 각질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각질 관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각화주기라고 보통 15일에 한 번 정도라고 해요. 그게 이제 각질이 쌓였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주기입니다. 그게 15일인데 우리는 보통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네. 일주일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름철에 샌들을 신는 거나 그러면 막 각질이 많이 예. 발뒤꿈치 팔에도 같은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네. 각질 같은 게 생기고 발뒤꿈치나 이런 데 각질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마찰에 의해서도 생기고 피부가 죽어 있는 세포가 각질이잖아요. 네. 피부가 겉에 있는 세포가 죽고 안에 있는 세포가 살아나면서 계속 그게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질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각질이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각질층을 너무 심하게 벗기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샤워하면서 벗길 때
샤워하면서 너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벗기다 보면은 일반적인 세포까지 같이 벗겨져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각질이 건조할 때는 딱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그 샤워할 때 이제 물에 불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벗기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나서 보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일반적인 세포가 나서 어떤 여성분은 피가 날 때까지 벗기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젖은 상태가 아니라 마른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첫 번째가 제일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일이라든지 세럼 이런 그런 것처럼 좀 촉촉한 성분을 바로 발라주셔야 돼요. 사실은 각질을 벗기고 바로 촉촉하게 해주셔야지 그 다음 각질 단계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있겠고요. 네. 제가 또 봤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돌 같은데 막 문지르시거나 사우나 가셔가지고 네. 몇 번 봤어요. 아, 그런 분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좀 칼 소재, 면도기 같은 그런 네. 소재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보다 부드러운 소재의 그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그런 경우에는 각질이 점점 두터워집니다. 각질이 예를 들어서 피부에 손상이 난다 그러면 피부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mm를 내보냈는데 피부에 보호가 안 되네? 2mm를 내보내자. 이런 거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각질이 너무 강한 자극으로 제거를 하면 점점점 두터워집니다. 그 점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오늘 나오신다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궁금한 분들이 또 와 계시니까 네. 대답해 주시면서 강의하면 좋겠어요. 아, 네. 예, 그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션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네. 첫 번째로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네, 제가 지금은 화장으로 잡티를 가렸는데요. 생얼은 잡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30대 넘어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니는데도 잡티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우선 성격이 좀 급한 편이세요? 네, 좀 많이 급한 편이에요. 그래요? 네, 좀 네. 많이 급해가지고. 많이 급한 편이세요? 네, 네. 그래서 뭐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받을 때도 네. 그 종이컵 빨리 꺼내가지고 커피를 쏟거나 흘린 적이 있긴 한데 혹시 네. 자판기를 치거나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 근데 잡티하고 성격이 어떻게 또? 성격이 왜 그러냐면 잡티가 우리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트러블이 생기면 잡티를요 보통 뜯습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네. 얘가 연그는 단계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막 뜯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걸 뜯다 보면 얘 색소 침착이 일어나고 얘가 트러블이 더욱더 손의 때까지 여기에 가면서 이제 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잡티가 있으신 분들이 성격이 되게 급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일반적인 잡티는요, 생겼다가 사라지고 붉은기가 사라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그 단계에서 뜯어내기 때문에 잡티로 더 자리를 잡습니다. 어머, 제가 그렇거든요. 아, 이 그러세요? 습관을 없애야겠네요. 네. 보통 여성분들의 손만 묶어놓으면 잡티는 사라진다. 그래요? 맞아요, 그 정도.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놀이하다가 여기 다쳐서 상처 나면 딱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막 뜯어내고 막 이러듯이. 나중에는 막 그 자국이 되고 맞아요. 커지고요. 맞아요. 시간 지나면 거기에 이제 햇볕을 또 쬐면서 거기에 색소 침착이 강해져요. 정처럼 변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외부적인 충격이 갔을 때 안에서 멜라닌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뜯을 때 멜라닌을 안에서 뽑아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좀 잡티에 대해서는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좀 급하신 분들이 잡티를 좀 많이 생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그 선크림 잘 바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잡티라는 건 그 정도로 선크림 이 여름철에 잘 바르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 선크림을 잘 바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바르면 되죠, 뭘 어려워. 방법이 있어요? 보통이 그냥 발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크림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면 그 끈적임이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바르세요? 선크림 바르실 때는 보통? 이 정도 짜가지고 네네. 얼굴에 이렇게 바르거든요. 매일 꼭 바르고 다닙니다. 요 정도요? 네, 이 정도. 조금 이 더 정도? 쓰세요. 이 정도. 우리 동전만큼 쓰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싼 걸 구입하셨나 봐요. 이만큼 쓰면.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선블럭은 동전만큼 쓰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동전만큼 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동전만큼 한번 얼굴에 써보시면요. 네. 얼굴이 흥건해집니다. 허해지죠. 그냥 허해지고 네. 막 정말 이게 그냥 하얀색 미라처럼 되기 때문에 그 문서상으로는 동전인데 네. 제가 직접 사용할 때는 좀 안 됐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시연을 해서 잘 바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크림 바르는 법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저도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데 어떤 건 굉장히 번들거리고 또 어떤 건 하얘진다고 하죠. 백탁 현상이 또 너무 심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무기와 유기라고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네. 무기 자체는요, 이 햇살이 들어오면 그걸 분해해서 소멸시켜요. 그리고 무기 자체는요, 유기 자체는 소멸시키고 무기 자체는 반사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기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 무기 자외선 차단제들은 조금 더 백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좀 자연스럽게 발리는 게 유기고요. 그리고 무기는 좀 더 백탁이 있는 현상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래서 혼합 자차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혼합 자차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장품 사러 가셔서 이거 유기예요, 무기예요라만 물어봐도 직원분들 긴장합니다. 아, 이분 좀 아시는구나. 네. 이분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 있는 대답만 해주실 거고요. 근데 거기서 혼합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도 하긴 하는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렇게 도톰하게는 발리지만 그 자외선 차단제 효과는 훨씬 더 무기가 더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정도는 알고 바르시는 게 좋고요. 유분기마저도 무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는 좀 지성이다. 그리고 나는 좀 유분기가 많다. 나는 이재용 씨 같은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보다는 유기 쪽이 더 낫죠. 유기. 네. 예. 유기가 그건가? 그죠. 유기가 좀 촉촉하면서 촉촉한 네. 촉촉하면서 유분기가 좀 더 적은 거. 그다음에 난 좀 건조하다. 그리고 난 좀 잡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 쪽의 자차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거. 네. 선블럭을 바를 때 보통 한 이 정도 사용하시나요? 이 정도 쓰시나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적은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식약청에서 권하는 정도의 양을 그대로 다 쓰신다고 하면 얼굴이 그냥 정말 덕지덕지 선블럭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소량으로 여러 번 바르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핵심은 소량으로 여러 번입니다.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이 정도의 양인데요. 저 모델분은 선블럭이 많이 안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전만큼 바르긴 발라요. 그것도 얼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다르죠. 그럼요. 네. 네. 그래도 좋은 건 소량씩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소량씩 자주 바르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이 선블럭을 바를 때 우리가 보통 야외 활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주 바르시고 3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우, 저는 저거 발라놓으면 땀나면 눈에 들어가서 그렇게 눈이 따가워서요. 그렇죠. 끈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눈 위쪽은 안 바르게 돼요. 눈의 윗부분에는 안 바르는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땀이 흘러도 눈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바르시면 사실 눈썹 주변에 근데 우리가 막 바르시면 여기까지 다 바르시잖아요. 네. 특히나 눈썹에 발려있던 선블럭이 눈으로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블럭을 바르실 때 눈 주변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눈가 같은 경우에도 언더에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눈 속으로 선블럭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바르면 되는 거죠? 네, 지금처럼 그냥 피부에 결대로 가볍게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많은 양을 턱 하고 바르는 게 아니라 2-3번에 나눠 바른다. 하루 아침에도 2번, 3번에 나눠 바르시면요. 백탁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 운동하러 가면요. 하도 발라가지고. 네. 야외 운동할 때. 강씨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하얀색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좀 적게 바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바르고 나서 휴지로 닦아내도 상관없나요? 사실은 휴지로 닦아내면 선블럭의 중요 요소가 닦여나갈 수 있어요. 선블럭을 바르고 휴지로 닦아내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베이스 유분기를 좀 잡아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선블록을 사용하고 휴지를 닦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방법이 뭔가요, 선생님?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선블록을 좀 전에 유분기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도구예요.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바르시면 유분기가 그대로 믹스돼서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 같은 이런 라텍스형 퍼프를 사용하시면 얘가 유분기를 흡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도구를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분기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코죠? 네. 코, 이마, 이쪽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T존과 U존에서 가장 유분기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티슈로 닦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한 퍼프 있죠? 네. 퍼프로 이쪽을 한번 눌러주세요. 쭉 해서 많이 유분기가 나오는 곳은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두드려 주세요. 처음에는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가볍게 미끌듯이 바르세요. 왜냐면 선블록 자체가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바를 때는 톡톡 두드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밀듯이 가볍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면 유분기는 굉장히 줄이면서도 선블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톡톡 두드려 주신 다음에 그것도 선블록을 발라서 자외선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톡톡 두드려서 먼저 흡수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문질러만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화사해졌네, 또. 네. 간단한데 저는 저걸 몰랐거든요. 보통 우리가 선블록을 바르고 또 다시 막 펴면 있던 선블록이 흡수되기 전에 밀려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분명히 동전 하나를 발랐는데도 잡티가 생긴다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죠. 베이스는 많이 한다고 피부가 예뻐 보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 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발라야 돼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오면 거의 식긴다고 거의 아무리 또 발라야 워터프루프여도 70에서 80%는 사라져요. 그래요? 네. 난 어서 3시간마다 바르라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네. 물에 갔다 와도 3시간 후에 가장 좋은 선블록의 방법은요. 일단 집에서 바르실 땐 바르시잖아요. 근데 네. 그 다음에는 스프레이 타입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뿌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선블록을 또 다시 한번 바르고 다시 바르고 하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바르시고 바깥에 나가셔서 3시간에서 4시간인데 SPF가 되게 높다고 좋냐? 절대 또 그게 아닙니다. SPF가 아무리 높아져도 유지되는 시간은 같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커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선블록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SPF 한 35에서 40 정도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서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게 피부에 자극도 가지 않고 가장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제가 갱년기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갱년기냐고 할 정도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조를 좀 줄여보려고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따라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홍조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좀 성격이 세심하시고 좀 완벽주의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아니, 진짜 돗자리 까셔야 되겠어요. 맞대요. 모든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성이 안 차고요. 뭐 집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하나하나 다 해야 될 정도로. 내 피부를 너무 잘 관리하고 싶은 생각들이 홍조를 만들어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에서 어느 정도의 유분기라든지 어느 정도의 각질이라든지 이런 게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의 어떤 배우들은요, 뭐 세안을 안 하기 위한 피부 관리를 하기도 해요. 세안을 안 하는 방법이 피부의 관리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런 것처럼 너무 예민하게,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피부의 트러블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홍조를 유발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일일 1패 가세요, 혹시? 네, 맞아요. 매일.
피부가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서 좀 완벽하게 내 피부를 좀 관리하고 싶다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특히나 뭐 셀럽이라든지 많은 저희 메이크업 고객님들도 하시는데요. 1일 1팩을 하는데 요즘처럼 좀 예민한 시기에는 1일 1팩이 홍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준다든지 더 부각되게 한다든지 피부가 더 예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서 그게 피부 바깥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조금 더 그게 몰리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종이도 여러 번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종이 얇아지잖아요. 네네. 그거와 같아요. 피부가 너무 많은 자극을 주고 너무 열심히 좀 제거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면 피부가 더 얇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오히려 그게 더 그 홍조를 더 유발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가꾸셨네요. 가만 좀 냅두세요. 예. 그 외에 또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피부에 찬물 좋아하시죠? 찬물 세안. 그래야 그죠? 탄력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찬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쫙 네, 이게, 네. 이게 조여지는 것 같고 샤워하고 딱 하면 굉장히 피부가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좋아요? 네. 우리 왜냐면 냉탕 온탕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냉탕 온탕이 자기의 기분이나 뭐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지는 혈액 순환에 이런 차이를 두는 건 좋은데 네. 피부에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차가운 게 더 도움이 된다면 그 북극에 계신 분들은 다 동안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분들은 굉장히 냉탕에 항상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피부는 매우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한번 TV에서 보다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피부도 건조하시고 되게 주름도 많이 생기시고 그런 맞아요. 이유. 왜냐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함과 따뜻함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피부에 굉장히 홍조에는 특히나 더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시원하게 쓰려고 남자들도 스킨 네. 냉장고에 보관하고요. 맞아요. 아까 팩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팩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집 많거든요. 제가 팩할 때는요, 전 실제로 냉장에 보관했다가 꺼내가지고 한 1분 정도 있다 씁니다. 너무 차가운 게 얼굴에 닿았을 때 피부가 딱 움츠러드는 게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부에 예민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몰랐어요. 또 네. 다른 질문 하나 더 있으세요? 네, 세안제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피부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화장하는 것보다 세안법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세안을 해야지 좋은지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세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요, 박박 문지르기예요. 우리가 세안을 막 뽀독뽀독하게 정말 뽀도독 소리 나는 그런 느낌 나게 세안하는 게 피부의 모든 각질층까지 다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박박 문질러 주신다고 세안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지우게 되는 게 색조 메이크업이잖아요. 이거는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요, 눈에 올려둡니다. 눈에 올려서 지금 그냥 대고만 계세요. 네. 보통 이렇게 돼서 양쪽에 올려두고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클렌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빨래 할 때 불려서 하시잖아요. 네. 빨래나 뭐 이렇게 밥할 때도 불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얘네들이 이 클렌징 성분이 흡수가 되면 쓱 해도 지워지는데 막 문질러야지 지워지는 게 불려지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한 몇 분 정도 올리셨다가 지워주시면 훨씬 잘 지워져요. 워터프루프도 이렇게 좀 불려서 지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이 지울 때 피부의 결대로 가주셔야 돼요. 피부의 결대로 간다는 게 뭐냐면 피부의 결이 어떻게 생겼어요? 일자예요? 아니에요. U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U자로 가야 돼요. U자로.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일자로 가면 피부가 처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평생 하시면 얼마나 이게 땡겨서 내리는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U자로 갑니다. 그래서 피부의 안쪽에서 잡고 U자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잡고 U자 형태로. 이렇게 U자 형태로 가듯이 양 볼 먼저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없애주시고 밑은 밑에서 위로 칩니다. 밑에서 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콧날 하신 다음에 이마도 양 옆에서 옆쪽으로 치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눌러신 다음에 눈가 해주시고요. 위에 떠보시고요. 그다음에 눈 밑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울 때 꼭 목까지 지웁니다. 왜냐하면 목까지 지우시는 습관이 이 얼굴에서 그 이물질이 목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땀까지 목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목을 어디까지라고, 아니, 얼굴이 어디까지인 것 같으세요? 이게 턱 있는 데까지. 턱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귀까지가 얼굴입니다. 여기. 아, 왜냐하면 스킨케어 바르실 때 귀 안 바르시죠? 네. 그 좋은 건 다 얼굴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서 목과 이 귀가 노화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요? 목주름 생깁니다. 목주름, 예, 귀.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스킨케어를 바를 때는 목과 귀까지도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클렌징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목까지는 꼭 세안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한 분은 얼굴에서 거품을 내는 분도 봤습니다. 얼굴에 문지르면서 여기서 거품이 점점 나는 거를 즐기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주세요. 일단 피부에서 거품이 많을수록 피부에 자극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거품을 최대한 많이 내세요. 그래서 다시 이걸 모아서 또 거품을 내시고, 그래서 거품이 제일 많은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거품을, 나중에는 거품의 형태가 정말로 그대로 잘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내시면 되세요. 네. 자, 이제 거품을 한번 모아서, 네. 이제 이걸로 이제 가볍게 이 거품 세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거품을 해서 손이 닿는 게 아니라 거품이 마치 공을 얼굴에서 굴리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 거품이 얼굴에 닿을 듯 말 듯하게 하시는 상태를 이 거품으로 하는 세안입니다. 이게 손으로 문지른다가 아니라 거품이 이 안에 있는 구슬처럼 가볍게 피부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상태를 지금처럼 세안을 하시면 되세요. 코라든지 눈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불렸기 때문에 눈가를 문지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불려서 좋은 점은 눈을 문지르지 않기 때문에 눈가의 잡티의 한 60%가 클렌징 시에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이 문지르면 눈가에 그 잔주름이 막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 눈 앞에 한번 관자놀이 한번 여기는 꾹 눌러주세요. 오셔서 여기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 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눌러주시고 해서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귀 뒷부분. 그래서 이 6개의 포인트를 잘 눌러주시면 하시면서 혈액순환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렌징 하면서 따로 마사지 안 받고 우리가 돈 내고 어디서 마사지 받기 너무 비싸니까요. 아니 이거 보면 우리 집사람은 세수도 오래 하게 될 것 같아. 맞아요. 꼼꼼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는 세안하면서 거품 있는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되게 피부가 좀 탄력이 더 업되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되게 섬세하게 해주셔야 주름도 안 생기고요. 근데요, 네. 여기서 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제일 좋을까요? 미지근한 물. 그렇죠. 네. 이건 맞습니다. 미온수,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변화를 잘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온수가 메이크업도 잘 지워질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가장 자극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찬물이라든지 너무 따뜻한 물보다는 미온수 정도가 피부의 온도에 거의 일정한 온도라고 합니다. 네. 네. 저렇게 해서 수건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톡톡톡톡 우리 이렇게 하죠. 위아래로. 이렇게 하고요. 그 3초 보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닦고 나서 3초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면 이제 촉촉한 상태잖아요. 물 때문에. 근데 얘가 건조되고 다시
보습이 되는 데까지 텀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보습제를 가볍게 빨리 얹어주시는 것도 피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델분은 빨리 가서 보습제 바르세요. 네, 빨리 3초 안에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네. 네. 나이가 드니까요, 피부 각질이 뚝뚝 떨어져요. 예, 보기에도 안 좋고 미간상 안 좋고 스트레스도 받는데 노안으로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되게 좀 성격이 엄청 꼼꼼하신. 맞아. 다행입니다. 틀림없잖아요. 얼마나 꼼꼼하신데 어떻게? 보기에는 꼼꼼하게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사러 갈 때는 꼭 적어가지고 가고요. 물건을 이렇게 고를 때는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혹시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네. 사우나 너무 좋아해요. 네. 이렇게 사우나 얘기를 하니까 눈이 하트로 변하시네요. 네. 지금은 더워서 많이 못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좀 사우나나 이렇게 좀 다녀오시면 몸이 개운해지시고 이렇게 혈액순환도 되고 하신다고 하고, 또 사우나에 가면 그 되게 뜨거운 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많이 계시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사우나 같은 데를 가면 각질이 조금 더 부각되는, 각질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 사우나에 대해서 온도의 좀 차이 때문에 그렇게 좀 각질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때밀이처럼 이렇게 몸을 좀 많이 밀어내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각질에 대한 그걸 좀 부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피부에 자극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처럼 여기에서 피부에 보습제라든지 그런 걸 많이 바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습관이 있을까요? 주름이나 각질을 유발하는 다른 습관? 사실 주름이나 각질을 유발하는 습관 중에 네. 토너 있죠. 토너. 네네. 토너를 눈가까지 바르시죠. 얼굴 다 바르시잖아요. 네. 그것도 각질을 유발하고 노화를 좀 더 촉진시키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잘 토너는 네. 대체적으로 조금 빨리 증발돼요. 보습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눈가 같은 경우에는 발랐다가 증발되면서 잔주름이 많이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너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눈가에는 좀 피해서 바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습관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이크림 바르시나요? 바르죠? 다 바르시죠? 아이크림을 어디 바르세요? 눈 밑에 밑에. 바르시죠? 네. 아이크림은 여기까지 바르는 겁니다. 관자놀이까지.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눈의 얼굴 중력에서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탄력이 없으면 눈 밑에 아무리 발라도 주름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부가 제일 눈에서도 얇은 게 눈밑이고요. 여기가 유분의 활동이 제일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잔주름이 생기니까 조금 더 촉촉하고 좀 더 영양 성분이 많아서 아이크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크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은 링크케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탄력 크림을 충분히 여기까지 발라주셔도 눈에만 바르시면 아이크림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그러네. 이거는 제가 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강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정리하면서 해주실 말씀 더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성에게 노화나 여성의 아름다움은 기본적이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화를 막는 거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좀 예뻐 보이게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정말 예쁜 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가장 예쁜 메이크업은 웃는 거라고 제가 항상 메이크업 할 때마다 말하거든요. 이게 제가 아무리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도 그분의 기분이 안 좋으면 예뻐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쁜 메이크업은 미소지 이게 뭔가를 발라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웃으세요. 그럼 네. 예뻐집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네. 아내가 화장하고 뭐 화장 지우고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빨리 그래봐야 빨리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장님 모시고 어디 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바지 여름을 즐겨볼까요?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씨, 어서 오세요. 굿 모닝.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이죠. 네. 오늘 어떤 여행지 소개해 줄 겁니까? 뭐 예전에는 뭐 7월 말에서 8월초를 그 휴가철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그 바캉스 하러 많이 나갔는데 예. 혹시 늑강스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아, 그때 막 분주한 그 시즌을 피해서 아예 조금 늦은 늦게 바캉스. 그렇죠. 가자. 늦은 바캉스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뭐 바빠서 못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네. 거기 때문에 그럼 피하고 싶어서 그냥 조금 더 늦게 바캉스로 가는 거는 늦강스로 부르는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탑3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막바지 휴가 후회하지 않을 바캉스. 바캉스. 예, 여행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1번. 1번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물놀이장이에요. 물놀이장. 네. 그럼요. 여름에는 역시 물놀이. 그렇죠. 물가에서 물놀이장이죠. 놀아야 돼요. 네. 그렇죠. 더우니까.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놀이장이 네. 보통 물놀이장이 아닙니다. 일단 사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워터파크네. 그렇죠. 네. 워터파크 같죠? 네. 근데 보통 워터파크는 입장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아, 이건 제가 알아요. 네. 거의 7만 원? 저희 비싸요. 네, 7만 원, 그러니까 8만 원? 저게 네. 할인 안 받고 가족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20만 원 넘어요. 네, 그렇죠. 이 같이 4인 가면 가족 기준으로. 네, 네, 같이 가면 뭐 20만 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훨씬 한번 저렴하다? 맞춰보세요. 워터파크가 뭐 카드 할인 받고, 또 할인 뭐 쿠폰 받고. 그렇죠. 해도 한 1인당 3만 원씩은 그래서 내야 한 되거든요. 50% 할인 받는다 해도. 그렇죠. 저렴하게 생각해보세요. 저렴하게. 근데 오늘 이거보다 저렴하다고 얘기하니까 글쎄 1, 2만 원? 무료입니다. 에? 무료? 무료입니다. 빵원입니다. 여기 돈. 아니 저 물놀이장을 무료로 이용한다고요? 네, 여기는 네. 오산 중미 체육공원 물놀이장이라고 근데 저희 하는데. 무료예요? 시설 좋아 보이는데. 네네네. 무료로 그냥 워터파크급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는 뭐 그 물 줄기를 타고 미끄럼틀, 버섯, 뭐 해적선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인공 복보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물놀이 아주 재밌게 하실 수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유아들을 위해서 유아 풀도 따로 준비되어 아니 있습니다. 아이들 저거 좋아하거든. 분수 네. 나오고 저기서 물 옷 적시면서 노는 저 거 신난 거 좋아하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무료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어린들까지 걱정 없이 그냥 재밌게 놀 수 있는 아니 근데 곳입니다. 어른들도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어른들은 물놀이장에 가면 물놀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안전하게 풀어놔도 되면 좋거든. 네. 풀어나요? 맞습니다. 그게 변하겠죠? 네. 네. 그 수영장 밖에는 그 물총도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물총으로 가지고 뭐 또 물놀이 하면서 놀고. 놀면 그 더위에 지친 몸 물총 싸움 달릴 수 있는 거죠. 너무 네. 좋죠. 그런데 사실 워터파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아이들도 있는데 음식 때문에 음식물 반입이 안 되고 맞아. 그렇죠. 나가서 먹자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저 수 안에 있어요? 저 가보면 요 팔찌 같은 거 하나 차고 띡, 띡 뭐 띡. 이런 거 네. 하나. 가격도 그렇죠.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근데 여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또 목걸이 가능한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군요. 그래서 뭐 도시락 사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바로 옆 고속도로 아래서 네. 뭐 자장면 배달이라든가, 그래요? 자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늘에서 자리를 잡아서 음식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도시락까지 싸울 수 있게 해주면은 정말 거기다가 무료면 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네 이거는. 네, 근데 물놀이장 내에서 이렇게 그 먹고 이러면 네.
물이 괜찮을까 싶어요. 오염되지 않을까 오염. 걱정도 그런 되죠. 걱정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을까봐 그 지자체 내에서 네. 수질 관리를 절저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물놀이장과 네. 분수대 내에서 일단 음식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그런 룰이 있고요. 지정된 스팟에서만 음식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안전 관리를 위해서 그 우리 안전 요원들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오산 중리체육공원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주차장도 좋습니까? 네, 주차장도 있는데 그것도 무료예요. 네. 다 무료네요. 다 무료예요. 다 무료. 얼마나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 무료 그런 게 근데 이게 많아요.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만 이제 여름 때만 네. 이렇게 물놀이장으로 변신을 하는 건데 네. 8월 25일까지만 내일 하는 모레? 거니까 내일 모레니까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 놓치면 끝이네요. 그렇죠. 네, 빨리 가셔야 그렇구나. 됩니다. 네. 맞아. 이제 오늘이 처서니까. 그쵸. 다 이제 철시하는 거예요. 네. 물놀이장 좋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두 번째 번째는 키워드? 바로 캠핑. 캠핑. 야, 이거 좋아, 캠핑. 요즘 좋죠. 캠핑 핫하죠. 그렇죠. 네. 아니, 요즘에 TV에서도 뭐 예능 프로그램에 맞아요. 나오죠. 이거 캠핑하는 네. 거 나와가지고 많이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요즘은 그 자연과 함께 힐링을 하면서 네. 하는 바캉스인데 그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캠핑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늑강수로 가기 좋은 그런 캠핑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야? 카누 아니에요? 카누? 네네. 맞습니다. 저거 재밌지. 그렇습니다. 예. 여기 간우까지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다이나믹 캠핑 홍천 배바위 간우 마을입니다. 네, 홍천 배바위 간우 마을은 여기 청평호로 이어지는 예. 홍천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물놀이와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아우, 즐길 수 있는 좋네. 곳입니다. 홍천 배바위 카누 마을 춘천 가평 청평 양평이 가까워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 저희 접근성이 좋은데 저기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는 이것이 좋은 점 뭐냐면 간우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특히 이곳에서 강물은 깊지 않고 유속도 느리기 때문에 네. 간우 그냥 즐기기 딱 좋아요. 저기서 카누 타고 네. 캠핑촌이 있네. 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요. 뭐 네. 경치를 뭐 감상하면서 나 여기 무릉도원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예쁜 곳이에요. 그렇겠어요. 네, 네. 이곳의 카누 체험 코스가요. 충의대교 밑에서 배바위까지 다녀오는 왕복 4km 네.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요즘에는 투명 카누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바닥이 네. 훤히 보이는 투명 카누도 맞아요. 굉장히 SNS상에서 인기거든요. 엄청 인기가 많죠. 네. 거기서 뭐 노 잘 져야 돼. 망신당해요. 네. 좀 어렵지는 않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간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양하고 뭐 일반 간우 16대와 2명 간우 5대. 그리고 가약 5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 취한 대로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가 또 입장료도 무료래요. 예, 한번 그렇습니다. 늦여름에 여름 가기 전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바로 휴게소. 휴게소입니다. 바캉스를 휴게소로 가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휴게소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많이 멈추게 되는데 네. 네. 뭐 쇼핑도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목걸이도 많은데 그 복합 휴게 공간으로 많이 변신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네. 네. 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곳이 있는데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소 보셨나요 혹시? 이게 상행선, 하행선에서 같이 이용하는 건가 보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공중에 떠 있는 네.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바로 밑에는 고속도로고. 네네네. 전 여기 가봤어요. 그래요? 네. 그럼 뭐야? 바닥이 유리로 돼 있나? 실제로 오픈창이 돼 있어서 그대로 보여줘요. 고속도로 네. 여기 지나가는. 시흥이에요? 네. 하늘 휴게소. 지금 하늘 휴게소라고 하는데 여기 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네. 여기 내려다보면 뭐 커피 한 잔도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네. 특이한 곳이에요. 이거 멋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가 네. 거의 대형 쇼핑센터처럼 되어 있죠. 맞아요. 거기서 뭐 쇼핑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잘 돼 있는 건데 뭐 더위도 일단 피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요즘 가기에. 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그
그냥 사람들 문제없이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쇼핑몰. 근데 가듯이. 휴게소는 뭐니 해도 호두 과자가 맛있어야 돼.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따끈따끈하게. 네. 호두가 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가시면 특이한 게 뭐냐면 봉투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줘요. 바로. 직접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기계를 사용해요. 그래야 네. 바삭하고 꼭 가셨으면 맛있다고. 좋겠어요. 네. 자, 이 여름 다 가기 전에 오늘 네. 저희가 제안해드린 곳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8월도 지나고 있는데 한낮에는 제법 더워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저 위생 신경 더 많이 쓰셔야 될 때가 또 요때고요.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뭐 곰팡이 또 굉장히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내 집 안에서 세균 관리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족들의 건강이 시작되는 곳, 집. 그런데 집안 청소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알고도 모른 척했던 집안 구석구석 숨은 때들. 집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취를 하고 있는 직장인 조규빈 씨. 자취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자신만의 집안 관리 노하우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여기 이렇게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신경 써서 청소하고 있어요. 자신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규빈 씨는 천연 살균제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데요. 레몬이랑 소주로 만든 건데요. 그거 2개만 있으면 쉽게 천연 살균제 만들 수 있어요. 레몬과 소주로 간단하게 만드는 천연 살균제. 잘 씻은 레몬은 얇게 썬 다음 그 위로 소주만 부어주면 준비 끝. 이대로 냉장고에서 2, 3일 정도 숙성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살균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걸로 집안 거의 다 닦고 냉장고 청소할 때 되게 좋아요. 집안 곳곳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살균제. 특히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냉장고 내부 청소에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집안 빨래를 책임지는 세탁기. 늘 깨끗할 것 같은 세탁기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여기 세탁조는 직접 물에 닿으면 물때가 쉽게 끼어요. 그래서 조금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방법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어려울 것 같은 세탁조 청소도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거 마트에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건데 빙초산이에요. 빙초산으로 세탁기를 청소한다? 빙초산은 약 99%의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세탁기 내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따뜻한 물에 빙초산 한 병을 희석한 다음 세탁기를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기다려보는데요. 잠시 후. 청소가 끝나고 들여다본 세탁기. 와, 정말 깨끗해졌네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만족해요. 근데 속까지 뜯어볼 수는 없으니까 속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지만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가전제품들. 아이를 키우는 주부 최은숙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곳의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가족의 건강이 걱정된 최은숙 씨. 이참에 전문가들을 불러 평소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곳까지 제대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가전제품부터 침구류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는 홈케어 전문가들. 세탁기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세탁조를 통째로 드러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머나 세상에, 설마 이게 다 물때? 얼마나 오래됐는지 눌어붙어서 잘 닦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아기 옷 빨래도 하고 저희가 속옷 빨래도 하고 다 했는데 같이 빨래가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경악하시거나 많이 놀라십니다. 다음은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 잘 닦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냉장고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데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이곳의 정체는? 이 냉장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컴프레셔실이 있는데요.
이곳에 보시면은 먼지가 이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를 이제 장시간 방치하게 되시면은 컴프레셔의 열균을 인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오염이 심한 가전제품들. 그렇다면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구류는 어떨까요? 아이랑 같이 자는 공간이니까 제가 세탁도 자주 하고 청소도 매일같이 하니 좀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침구류 청결만큼은 자신하는 최은숙 씨. 강력한 흡입 장비를 이용해 침구류를 청소한 다음 필터로 살펴보니 저런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박테리아 등이 이제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각종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와 살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집안의 위생 상태.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해야겠죠? 세탁기 내외부의 물때는 고압 세척으로 말끔히 씻어내고 냉장고 역시 내부는 물론 뒷면 흡입기 먼지까지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청소 후에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살균을 해주는데요. 가능하다면 항균 코팅까지 해주는 것이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한바탕 청소가 끝난 뒤 과연 집은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청소 전과 비교해보니 와, 이 정도면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겠는데요? 혼자서 하기 정말 힘든 부분이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직접 와주셔서 세세하게 해주시니까 저희 가족들도 위해서 좋고 아이가 있는 집에는 특히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건강한 집을 가꾸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수.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까지 잘 살펴야 하는데요. 안전한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홈케어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집안이 건강해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위생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여전히 습도가 높은 계절.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깔끔하게 청소해서 건강한 집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집이 아주 뽀송뽀송하겠네요. 예, 이번엔 날씨 가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바지 바캉스 계획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서 날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오늘은 구름만 지날 뿐 비 소식 없기 때문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기 처서인데요. 처서가 지나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참 재미있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공기가 부쩍 선선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있으면 가을이 곧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반면 낮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 대전이 30도, 강릉, 대구 31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에 머물며 이맘때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서 불쾌감은 적지만 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살에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오르내리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햇볕 노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바깥 활동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날 텐데요. 다만 일요일엔 영동과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월요일 제주에서 시작돼 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론 선선하고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의 시작이 머지 않았습니다. 일교차가 서서히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을 대비해서 얇은 카디건 하나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2달 뒤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시기인데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 함께 하시죠.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택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을 덮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경제는 무너졌고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이 임시거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빨리 집이
자기 집들이 회복이 되고 안정적으로 거주를 희망하죠. 지난 3월 지진의 원인은 지역발전소 물 주입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인재로 결론났습니다. 이달 2일에서야 지진 피해 지역 도시재건 용역비 등 추경 예산 1,743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포항 지진으로 얻은 교훈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의 포항 지진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험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계와 의료 지원을 담은 포항 지진 피해 지원 특별법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예정이 된다면은 그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서 우리 시민들의 아픔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도시 재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배영진입니다. 네, 포항시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 해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은 1,000만 명에 이르는데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 응급 상황들에서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만나보시죠. 골든타임 안에 빨간 풍선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배우 정우성 씨. 풍선을 터뜨립니다. 닥터 헬기의 소리는 소음이 아닌 생명의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이착륙하는 닥터 헬기 소음을 참겠다고 다짐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겁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안정환 씨부터 도시어부 이덕화 씨까지 지난 5월 캠페인 시작 후 100일 만에 5,0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그런 앰뷸런스나 헬리콥터들이 내는 그 발생시키는 그런 소음은 자신의 가족들도 언제든지 사실 앰뷸런스나 헬리콥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만 1,000만 명.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올바르고 신속한 대처법을 알려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입니다. 응급의료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 저렇게 아이가 다쳤을 때 등을 5번 쳐줍니다.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자식 왜 그래? 놓쳐서는 안 될 중증 질환의 증상까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응급의료 정보를 응급의학 전문의와 119 구급대원이 직접 공개합니다. 또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 대표 연예인들과 함께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채널A 이지훈입니다. 네, 응급상황 대처법 제대로 배우고 꼭 필요할 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물놀이 한번 못했다 이러는 분들은 이번 주말 놓치면 이제 끝일 것 같은데요. 네. 계획 잘 세워오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